안녕하세요. 플러스 아이디 이상규입니다. 이번 현장은 집에 들어왔을 때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분위기부터 잡아준 집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주방, 거실, 욕실까지 공간마다 구성은 다르지만 집 전체의 인상은 따뜻하게 이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은 기존의 현관 신발장을 전체를 철거한 게 아니라 도어 교체만 주었습니다. 도어 교체만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마감재와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좀 통일감을 주었고, 이런 도어 교체만 한다고 하면은 전체 수납장을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발장에 있는 그 마감선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부턱을 연장을 해주었고, 제 우측에 있는 거울도 시공을 해주었는데 거울에 있는 하부선도 같이 맞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제 시공을 해주어서 좀 확장감이 있는 거울을 시공해 주었고, 거울 옆쪽에는 저희가 스위치로 만든 형태의 벽 조명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좀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이 포인트 조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느낌으로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우드로 된 슬라이딩 중문을 시공해 주었고, 이 유리도 린넨 유리를 시공해서 안쪽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포인트도 될 수 있는 요소로 중문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무몰딩 형태로 풀어주었는데요. 천장과 벽의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벽 쪽에나 천장이나 저희가 디아망 벽지를 시공하여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전체적인 톤을 통일해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확장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청고도 좀 훨씬 높아 보이는 형태가 되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을 바꾼 게 아니라 이걸 리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mm 문선만 리폼을 해줘서 필름 작업을 해주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금액적인 부분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의 형태가 어느 정도 깔끔하다고 하면은 필름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실 쪽에 보이는 부분은 모두 정사각형 콘센트나 스위치를 시공해 주었는데, 이런 요소들이 좀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은 정사각형 콘센트를 시공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가 들어갔는데, 이 강마루 같은 경우가 구정마루의 블론테라는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폭이기도 한데 이 마루 자체가 키가 2.4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이음새가 최소화가 되었고 정밀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루의 특징은 마루가 고등결과 무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좀 강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무늬결이 있는 부분, 그리고 좀 깔끔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등결의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5대5 비율로 시공을 하여서 좀 같이 어우러지게 좀 깔끔하면서 포인트도 될 수 있는 요소로 해주었고, 디자인적으로만 좋은 마루가 아니라 주거공간에서 실제 사용성까지 고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강마루지만 좀 천연마루 느낌이 나는 마루를 시공을 하여서 좀 깔끔한 분위기를 같이 어우러지게 시공해 주었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팬트리의 공간을 줄이면서 주방의 구조를 바꿔주었습니다. 가벽 시공 후에 홈바를 시공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LED 조명을 넣어 주었고, 디밍이 되는 스위치를 넣어서 히든 형식으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는 아일랜드와 같은 세라믹, 상판도 세라믹으로 시공하였고, 상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 콘센트를 이용해서 필요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스텐 선반이 있는데 헤어라인 들어가는 스텐 선반으로 시공을 하여서 좀 고급스럽게 무광 형태로 저희가 풀어주었고요. 아일랜드는 전면과 측면 그리고 상판까지 저희가 세라믹으로 다 시공을 해주었는데요. 졸리컷을 해주어서 일체감 있는 조형적인 구조물로 보이게끔 해주었습니다. 전면까지 세라믹을 시공하게 되면 주방이 훨씬 단단해 보이고 완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실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에 별도의 장식이 없이도 아일랜드 자체가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아일랜드 이제 옆쪽에는 벽등을 시공해 주었는데, 벽등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의 벽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밝기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벽등이 시공이 되었고, 아일랜드 상판 같은 경우에는 매입형 콘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는
거실에서 봤을 때도 좀 개방감이 있는 형태의 인덕션이 들어갔습니다. 후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을 고려하신다면 일체형 인덕션을 무조건 필수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끝쪽에는 밥솥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근데 밥솥의 위치는 주방 동선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밥솥은 할 때 수증기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조식 레일을 하게 되는데 주방 동선이랑 겹치는 중간에 배치하게 되면은 동선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으로 배치를 해주었고, 그래서 아일랜드가 들어간 좌측에는 밥솥, 그 다음에는 서랍장 형태를 배치를 하였고 끝에는 망장까지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제 뒤쪽에 있는 개수대 양쪽 이제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대칭 형태로 주어서 거실에서 봤을 때 좀 균형감 있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빌트인 광포 어원이 들어갔고 밑에는 로봇 청소기가 들어갔습니다. 개수대랑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배수형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 식세기가 들어가는데 차 내리는 부분을 수납장을 시공을 해주어서 여기 세제라든지 간단한 형태의 수납이 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광폭 개수대에 들어갔고 절수 페달도 이용하여서 필요할 때 쓰실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장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갖가지 용품들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도 가려질 수 있게 도어를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세면대를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폭이 작은 소형 세면대를 설치해 주었는데 좀 애벌 빨래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공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간이 세탁을 할 수 있는 소형 세면대를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과 안방 욕실은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언더볼을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용 화장실은 하부 선반 형태로 시공을 해주었고, 하부 선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잘해줘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물건이나 수건이나 사용을 할 때 직관적이어서 좀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입니다. 벽면의 타일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톤의 크기가 다른 타일을 시공해 주었는데 벽면은 200각 타일, 바닥은 지금 600각 타일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고, 벽면의 타일 같은 경우에도 직각 형태가 아니라 벽돌 시공을 해주어서 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 같은 경우에도 벽과 같은 비슷한 톤의 장을 배치를 하였고, 앞쪽에는 크기에 맞는 제작 거울을 시공해 주었는데 제작 거울 밑에는 원형으로 된 자기실에 포인트를 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실의 분위기에 맞게끔 저희가 포인트를 주었고, 옆쪽에는 벽등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벽등에 포인트가 있는데 너무 밋밋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벽등을 시공해 주면은 좀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샤워기 측면에는 저희가 폼세라믹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이 폼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금속 파티션이나 조적 파티션보다도 좀 훨씬 얇은 파티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고, 이 폼세라믹 자체가 훨씬 좀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기도 하고요. 전혀 좀 얇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 쪽에는 젠다이트를 시공하여서 좀 깔끔하게 전반적인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공간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00각 타일을 저희가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용 화장실과 다른 분위기의 화장실을 연출해 주었고, 이 안방 화장실에도 언더볼 세면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더볼 형태와 하부장 형태를 시공해 주었는데 선반만 있는 형태보다 수납이 훨씬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언더볼 세면대와 타일 세면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볼 같은 경우에는 기성 세면대이기 때문에 상판 아래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관리가 편하고 시공 매뉴얼이 비교적 간단해서 하자 리스크가 좀 낮은 편이고요. 물을 좀 담수하는 것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타일 세면대 같은 경우는 자체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개성이 강하고 디자인은 좋지만 청소나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비용 상승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 언더볼 세면대 밑에 하부장에 설명드리면은 이 하부장과 거울에 있는 수납장과 색깔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일체감 있게 하나의 세트처럼 저희가 시공을 해 주었고, 이 상하부 쪽으로 LED 조명을 넣어 주어서 밋밋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같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욕조 뒤쪽으로는 저희가 조적 파티션을 시공을 하여서 공간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샤워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젠다이를 올려서 위쪽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로 풀어주었고, 무프레임 샤워부스가 들어가서 좀 개방감 있게끔 좀 깔끔한 욕실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이 집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차갑지 않고 부담 없는 분위기를 우선으로 잡은 현장입니다. 공간마다 구성은 다르지만 집 전체 흐름은 따뜻하게 이어지도록 맞춰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집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현장도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